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시행자. 이 사업 시행자 파트도 상당히 중요한 파트죠. 그죠? 각 사업별로, 사업 시행자가 다릅니다. 자, 먼저 한번, 여러분들하고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정리를 제가 따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주관경 개선사업부터 한번 볼게요. 개선사업은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의 특징이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물이 과하게 밀집한 달동네에 산다고 했거든요. 지역 주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사업을 하세요라면 사업 진행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공공주도로 합니다. 그리고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한다고 했거든요. 그 확충을 지역 주민들이 확충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다? 공공주도로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개선사업 보시면 23조 1항 1호에 따르면 1호가 뭐냐면 셀프입니다. 스스로 방식. 시행하는 개선사업은 시장군수가 직접 하되 시장군수가 직접 합니다. 주공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할 때는 정비계 공람공고를 현재 토의 등 소유자 얼마 동의를 받아야 되냐면 과반수 동의입니다.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하면 돼요. 그다음 나머지 방식. 그죠? 나머지 2호부터 4호. 2호부터 4호니까 뭐냐면,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요 방식에서 사업을 할 때는요,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공람 공고를 현재 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또는 지상권자. 누굽니까, 아들? 토지 등 소유자죠. 토지 등 소유자 얼마 동의가 필요합니까? 3분의 2. 3분의 2. 동의와 세입자 얼마?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지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다음 하나에 해당한 자를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1과 2로 나눈 이유는요. 사업 방식이 개선사업은 사업 방식이 몇 개 있냐면 4개였죠. 첫 번째 무슨 방식? 셀프, 스스로. 그 다음 두 번째 수용, 세 번째가 환지, 네 번째가 관리 처분 계획이잖아요. 그죠? 근데 스스로 방식에서 동의 요건하고 나머지 방식의 동의 요건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지네요. 스스로 방식의 동의 요건은 과반수인데 나머지 방식에서는 동의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2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플러스 세입자 얼마? 과반수 동의를 받아라 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누가 사업을 하는데 라고 하니까 자 보니까 시장군수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주택공사라든지 공공이죠. 주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지자체 주공 공공기관 운영하는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 공공이 50%를 초과 출자한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출자 지분이 50을 넘으니까 뭐로 봐야 돼요? 공공으로 보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1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한다 그래가지고 건설업자나 등록사업 주체하고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개선사업 시행자가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죠. 그죠? 느껴지는데 이건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시행자 보시면 재개발 볼게요. 재개발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자, 돼 있죠? 자, 누가 한다고 돼 있습니까? 조합이 한다고 돼 있죠. 조합. 드디어 나왔습니다. 조합. 조합이 하거나 조합은 얼마 동의를 받아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 주공, 건설업자, 등록사업주체,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하고 사업을 공동을 하든지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미만인 경우가 있냐면 20명 미만인 경우가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많아요, 작아요? 작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지주가 재개발을 하는데 대지주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럴 때는 조합을 안 만들어도 돼요.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안 만들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20인 미만이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하든지 내지는 토지 등 소유자가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 주공 건설업자 등록사업주체 신탁업자 내지는 한국부동산원하고 사업을 공동을 하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한번 볼까요? 재건축은 조합이 하거나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 주공, 건설업자, 등록사업주체하고 사업을 맡을 수 있다. 공동을 할 수 있다. 지금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공동을 할 때는 전부 다 얼마 동의를 받게 되냐면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자, 그래서 요 사업의 시행자 파트를 먼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저 좀 봐주실래요?
개선사부터 해볼게요. 자, 중앙경 개선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누가 되냐면 누가 됩니까? 시장군수입니다. 시장군수. 시장군수가 단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공사나 공공이 50% 초과 출자한 뭐가 있더라? 법인이 있죠. 그러면 얘들을 시장군수가 뭐 해가지고 지정해서 하거나 또는 얘들하고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주체하고 사업을 마을 수 있다? 공동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너 마음대로 공동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성구역에서 공공이라 하더라도 니네들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개선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 얼마의 정당성 요건이 필요합니까? 3분의 2. 원칙은 3분의 2. 플러스 세입자 세대수 얼마?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이다 이겁니다. 단 별도로 해야 돼요. 무슨 방식에서는 셀프 스스로 방식이죠. 스스로 시행하는 방식에서는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가 아니고 얼마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따로 빼내야 돼요. 그거는.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이따 정리할게요.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에 있어가지고는 재개발이죠. 그죠?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은 사업을 누가 하는데 라고 하니까 누가 합니까? 조합이 단독을 하거나 조합은 얼마 동의를 받았어? 과반수 동의를 받죠. 그죠?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 주공, 건설업자, 등록사업주체,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하고 사업을 마을 수 있다? 공동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미만이면요? 20명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미만이더라? 20명 미만입니다. 중요합니다. 30명 아닙니다. 20명입니다. 20명. 20명 미만일 때입니다. 미만. 대지주가 참여하죠.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나요? 없나요? 있고 토지 등 소유자 얼마 동의를 받으면?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똑같아요. 시장군수, 그 다음에 주공, 건설업자, 등록사업주체,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이죠. 재건축에서 사업 시행자가 누군데라고 하니까 조합이 단독을 하든지 또는 조합은 얼마 동의를 받아서 과반수 동의를 받죠. 시장군수, 주공, 건설업자, 등록사업주체하고 사업을 만다 공동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업 시행자에서 정리를 해야 될 거는요, 뭐냐면, 이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복잡하고 수험생들이 여기서 굉장히 좀 힘들어 합니다, 이게. 자, 힘들어 하는데 정리를 할 거니까 봐봐요. 이 사업 시행자를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법에서도 사업 시행자를 봤거든요. 도시개발법에서 사업 시행자를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 공공, 민간으로 나왔어요. 공공 부분의 사업 시행자에 누가 나왔냐면 국가지자체, 그 다음에 주공, 그 다음에 지방공사, 그 다음에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등등 이렇게 쭉 나왔거든요. 그럼 민간 부분의 사업 시행자에 지금 보면 조합하고 이 토지등 소유자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조합, 그 다음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그 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를 보시면요, 사업 시행자는 항상 어디를 가더라도 크게 나누면 두 개밖에 안 나눠져요. 뭐하고 뭐로 나눈다? 공공과 민간으로 나눕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공공, 민간으로. 근데 공공 부분의 사업 시행자를 한번 봐봐요. 정비사업에서는 공공 부분의 사업 시행자 누구밖에 안 나와요, 지금? 국장이 나와요, 안 나와요? 국장이 없죠, 이거. 국장이 없잖아요, 이게. 국장이 없잖아. 그래서 이게, 모의고사 한번 옛날에, 요즘은 잘 안 내는데 제가 옛날에 낼 때, 정비사업은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 국장이 사업을 할 수도 있다. OX. 그런 거 없어요. 정비사업은 국가가 안 나와요. 국장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정비사업의 특징이 국가적 차원의 정비사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도시개발 사업이나 시설 사업, 도로 만드는 게 시설 사업이고, 그 다음에 신도시 만드는 게 도시개발 사업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은 국가적 차원의 시설 사업이라든지, 국가적 차원의 신도시 만드는 사업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죠. 그게 국정이 나오는데, 정비사업은 국가적 차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에서는 누구도 잘 안 나오냐면 도지사도 잘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부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장, 군수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에서 사업 시행자는요, 크게 나누면 시장,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누가 있더라? 주공 등하고 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공공기관 정부 출입기관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이 끝입니다, 이게. 그럼 민간 부분의 사업 시행자는 보다시피 지금 누가밖에 없어요? 조합하고 토지등 소유자밖에 없죠. 그러니까 민간은 누가 나온다? 조합하고 토지등 소유자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공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무시. 공동을 하는 경우는 완전 무시. 누가 공동을 하는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몰라도 돼. 이거는. 누가 공동을 하는지는 아예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사업 시행자를 갖다가 나누면 크게 나누면 뭐로 나누냐면 공공, 민간 어딜 가도 똑같아요.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을 가도 그렇고 주택법을 가도 그렇고 시설사업을 가도 그렇고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크게 나누면 법 조문에서는 안 나누는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누시냐면 공공 부분의 사업 시행자하고 뭐하고 나누면 된다? 민간으로 나누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비사업에서는 크게 사업 시행자를 나누면 뭐하고 뭐로 나눈다고요? 공공과 민간으로. 공공 부분의 사업 시행자 누구밖에 안 나와요? 시장, 군수하고 주공. 민간 부분의 사업 시행자에 누구밖에 안 나오고 조합하고 토지등 소유자. 요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요것만 딱 잡으면 나머지는 쉬워요. 다시 할게요.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크게 나누면 두 개 누구라고요? 공공과 민간으로. 공공 부분의 사업 시행자에 누가 있다고요? 시장, 군수나 주공. 민간에는 조합하고 토지등 소유자. 함더. 자,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크게 두 개 뭐라고요? 공공과 민간으로. 공공 부분의 사업 시행자에 누가 있다고요? 시장, 군수나 주공. 민간에 누가 있고 조합하고 토지등 소유자. 함대.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크게 나누면 뭐하고 뭐? 공공하고 민간하고. 공공부문의 사업 시행자 두 개밖에 안 나온다니까. 누구? 시장, 군수하고 주공. 국가 지도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시장, 군수하고 누구요? 주공. 민간 부분의 사업 시행자 누구밖에 안 나오고 조합하고 토지등 소유자밖에 안 나온다. 다시.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크게 두 개 누구라고요? 공공과 민간. 공공에는 두 개 누구? 시장, 군수하고 주공 등. 그죠? 그다음 민간에는 조합하고 토지등 소유자. 이렇게 딱 잡아둔 상태에서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원점으로 가셔야 돼요. 원점. 자, 다시 한번 더 할게. 자,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크게 나면 두 개라니까. 누구? 공공과 민간이고. 공공 부분의 사업 시행자 누가 있고요? 시장, 군수나 주공. 민간은 조합하고 토지등 소유자죠. 자, 세 가지 사업 중에서 공공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업이 뭐밖에 없어요? 개선사업이죠. 고로 개선사업은 누가 한다고요? 시장, 군수가 직접 하든지 누구를 주택공사를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끝이라 이게.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누가 한다고요? 민간이 한다니까. 민간이 누군데 조합하고 토지등 소유자인데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밖에 없어요? 재개발밖에 없어요. 몇 명 미만일 때, 20명 미만일 때. 나머지는 누가 한다고요? 조합. 끝. 이게 다라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다시.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크게 나누면 두 개. 누구? 공공과 민간으로. 공공에 누가 있다고요? 두 개. 시장, 군수나 주공. 민간에는 조합하고 토지등 소유자죠. 자, 근데 개선 사업은 공공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가 하는데 너 마음대로 사업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 달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근거를 무조건 쫓아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로 정당성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등 소유자 얼마 동의를 받고 3분의 2 플러스 세입자 얼마 과반수 동의를 받으라. 단 셀프 방식에서는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은 간단하니까 그때는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가 아니고 얼마의 동의를 받는다?
과반수 동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요, 사업을 누가 합니까? 민간 주도로 하죠, 민간. 민간이 누군데요? 조합하고 토지등 소유자 아이가.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업이 가능한 건 하나밖에 없잖아. 뭐, 재개발, 몇 명 미만일 때, 20명 미만일 때, 끝. 이렇게 정리하면, 사업 시행자가 정리가 다 되는 겁니다. 한번 내봅시다. 자,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크게 나누면 두 개. 누구? 공공과 민간. 공공 부분의 사업 시행자에 누가 있다고요? 시장군수하고 주공이 있고, 민간 부분의 사업 시행자는 누가 있다고요? 조합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있다니까요. 됐죠? 자, 이 중에서 공공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업이 뭐밖에 없어요? 주환경 개선 사업이죠. 꼬로 주환경 개선 사업을 누가 한다고요? 시장군수가 직접 하든지 누구를 지정한다? 주택공사를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는 없고 정당성이 필요해요. 정당성.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한테 얼마 동의를 받고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그게 만약에 셀프 방식에서는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가 아니고 얼마?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되더라.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사업을 누가 한다고요? 민간이 하죠. 민간이 누군데요? 조합하고 토지등 소유자죠.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업이 가능한 게 뭐밖에 없더라고요? 재개발 몇 명 미만일 때, 20명 미만일 때 끝. 그리고 누가하고 공동으로 하는지는 궁금해하지도 말고 그냥 기타 등등하고 공동으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다 했습니다. 이게 답니다. 사업 시행자는. 그죠? 자, 여기서 조금만 이제 확대를 하면 되거든요. 확대를 하면 되는데, 자, 한번 내봅시다. 여기서 완전히 외워갑시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크게 나누면 두 개입니다. 누가하고 공공과 민간으로. 공공은 누가 있어요? 그렇지. 시장군수하고 누가 있더라? 주공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은 누가 있고? 조합하고 그렇지. 토지 등 소유자가 있더라. 천천히. 자, 요 사업 시행자 중에서 정비사업은 세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개선, 재개발, 재건축인데 개선사업은 사업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공공이 지고 있죠. 그래서 누가 한다? 시장군수가 하든지 시장군수로부터 지정받은 누가 할 수 있다? 주공이 할 수 있는데 너가 마음대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정당성 요건으로서 얼마 플러스 세입자 얼마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셀프 방식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가 얼마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더라? 민간은 누군데요? 조합하고 토지 등 소유자죠. 그죠?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업이 가능한 것은 하나밖에 없죠. 뭔데요? 재개발 몇 명 미만일 때, 20명 미만일 때. 그래서 재개발은 조합이 단독을 하든지 조합은 과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 주공, 건설업자, 등록사업주체,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하고 사업을 공동할 수 있고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재건축은 조합이 단독을 하든지 조합은 과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 주공, 건설업자, 등록사업주체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보니까요. 세입자 과반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입자 과반 동의. 자, 요것만 좀 정리합시다. 시험에 한 번씩 내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랍니다. 이게 왜 받는지를 좀 알고 가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개선 사업을 하는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세입자가 개선 사업을 하고 말고에 대해서 과반수 동의가 안 나오면 개선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원래 동의를 받는 게 상식인가요? 안 받는 게 상식인가요? 개선 사업을 할 때 세입자 과반 동의를 받는 게 상식, 안 받는 게 상식? 안 받는 게 상식이죠. 세입자는요, 일정 기간 동안 사용 수익의 권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요, 재계약을 안 하면 세입자는 사용 수익 권능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임차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그걸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세입자한테 과반수 동의를 받는 권한을 주고 과반 동의가 안 나오면 즉 개선 사업은 무산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세입자한테 과반수 동의를 왜 받게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면 되는데 옛날에는 동의를 안 받았거든요. 안 받았는데 이게 이제 주로 개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TV나 이런 데 보면 여러분들이 주관기 달동네 정비 사업을 합니다. 하게 되면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 중에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세입자들이 반대를 더 많이 합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렇지. 어우, 야, 이씨, 놀래라. 진짜. 그죠? 개성구역에 세입자로 거주를 한다는 것은, 개성구역이 없어지잖아. 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 도시 외곽으로 쫓겨나야 됩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반대는 우리가 TV를 보면 많이 나오는데, 정비 사업을 하지 말합니까? 보상금을 더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보상금을 더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예 하지 말합니다, 하지 마라. 개성구역은. 그러니까 반대의 강도가 어때요? 굉장히 세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완화되는데 옛날에 우리가 달동네 정비 사업을 하면서 철거 반원들하고 그 기존에 있는 거주자들하고 싸울 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신체 또는 어떨 때는 생명까지도 박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지금부터 한 몇 년 됐죠. 용산에서 여러분들 기억나는가 모르겠는데 철거하다가 일부가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 인명사고가 발생해 단순하게 다치는 게 아니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옛날에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상가 세입자들입니다. 상가 세입자들. 그죠? 그래서 이 투쟁의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하게 자본주의 논리로 해서 그냥 소유자가 찬성하면 되고 세입자들한테는 그런 걸 안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 구조는 안 맞더란 얘기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 배려 측면에서 과반 동의를 넣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사업을 하는 주체 측면에서는 세입자 과반 동의를 따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에게 뭘 줘야 돼요? 따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보상의 문제를 미리 협의를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지, 그냥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는 마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자 가반 동의를 갖다 넣어놨는데, 여기서 이제 세입자 가반 동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단순하게 무조건 과반 동의를 받을 것인지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0세대가 거주를 합니다. 개성구역에. 97세대가 소유자예요. 세입자가 세 가구가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개선사업을 할 때는 토의등 소유자 3분의 동의를 받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찬성했어요. 근데 세입자가 세 가구가 있는데 2명이 반대하고 1가구가 찬성했어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토의등 소유자 3분이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저는 찬성했으니까. 세입자 과반 동의 지금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죠. 그 계산 무산됩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지금. 아니, 숫자 논리라면 그렇잖아, 지금. 말이 돼, 안 돼? 말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입자 과반 동의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체 세대수에서, 개성구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세대수에서 세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랍니까? 크든 작든 무조건 동의를 받아라는 이야기겠습니까? 크니까. 그로 작으면 동의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체 세대수에서 세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때는 그때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다라는 비중을 얼마나 두고 있냐면 2분의 1로 두고 있어요. 얼마요? 2분의 1. 그로 전체 토지등 소유자에서 세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분의 1 이하더라. 그럴 땐 동의를 생략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 사업의 방식이, 개선 사업의 방식이 몇 개였어요? 4개였죠. 첫 번째 무슨 방식? 셀프. 두 번째가 수용. 세 번째가 환지, 네 번째가 관리 처분 계획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업 방식이 있어가지고, 자, 첫 번째, 스스로 주택을 개량을 합니다. 소유자가 집을, 그죠?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은 공공이 확충을 해줘요. 도로도 넓혀주고, 공원도 설치해주고, 상하수도도 우리가 공급을 해주고 하는 등등으로 우리가 공공이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을 해줬어요. 확충을 했는데, 스스로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그죠? 주택을 갖다가 만다? 철거하는 게 아니죠. 보전, 정비, 개량을 하거든요. 근데 세입자가 반대를 해. 그래서 주택을 못 고쳐. 말이 돼야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주택을 스스로
고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세입자 과반 동의가 필요하더라, 필요 없더라?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고쳐서 그죠? 쓰겠다. 예를 들어서 뭐 지붕을 고치고 그다음에 연탄 보일러를 기름 보일러로 바꾸고 등등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세입자가 하는 이야기가 야, 고치지 마라. 나는 비 새는 거 좋다. 연탄 가스 좀 마셔야 된다. 그걸 못 고친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셀프 방식에서는 세입자 동의를 막을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환지, 이게 무슨 환지라고 했어요, 제가? 입체 환지라고 했죠. 입체 환지 할 때는요, 입체 환지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되지, 임차권자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환지에 나와요, 그게.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할 때도 임차권, 세입자의 동의는 생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이죠. 그죠? 네 번째 방식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할 때는요, 관리처분 계획 안에 세입자 보호 조치를 별도로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할 때도 세입자 과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처분계획 안에 세입자 보호 조치를 별도로 두거든요. 확인만 해볼게요. 이거는 어디를 가시면 되냐면 335 한번 가보실래요? 335 찾았습니까? 좌측 먼저 334를 한번 봐봐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라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335에 있는 박스입니다.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 관리처분계획에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쭉 들어오냐면 분양 설계, 신청자 주소나 성명 쭉 이런 나오다가 8번에 한번 볼래요? 8번. 8번이니까 뭐가 나옵니까? 세입자별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라든지 그 평가액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에 세입자 손실 보상 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안 정한다?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방식으로 할 때는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때도 세입자 과반 동의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냐라고 했을 때 관리처분 계획 안에 세입자 손실 보상의 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안 정한다?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주관경 개선 사업은 원칙적으로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와 세입자 얼마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세입자 과반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첫 번째. 전체 사전 아버지 클 때 작을 때 2분의 1 이하. 두 번째 무슨 방식으로 할 때? 셀프 방식으로 할 때. 그러니까 스스로 방식으로 할 때는 왜 세입자 동의가 필요 없는지를 생각해야 돼. 이유를 생각해야 돼. 그럼 암기를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방식? 네, 환지 방식. 무슨 환지이기 때문에? 입체 환지이기 때문에 임차권 동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할 때. 그죠? 이럴 때는 동의가 필요하더라, 필요 없더라?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그 지역에 세입자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이 충분히 건설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임대주택이 충분히 건설되어 있고 세입자들한테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기로 했어요. 그럴 때는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면 돼요? 임대주택으로 가면 되죠. 임대주택을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쫓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동의를 생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과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생략하는 경우는요. 자, 첫 번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때 작을 때, 크다 작다 기준 얼마나 두고 있더라? 2분의 1 이하일 때. 두 번째, 그쵸? 셀프 방식일 때. 세 번째, 환지. 네 번째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할 때. 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할 때는 왜 생략할 수 있어요? 관리처분 계획 안에 보호조치를 별도로 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충분하면? 임대주택이 충분하죠. 그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누가 한다고요? 민간이 누군데요? 조합하고 토지등 소재죠. 조합하고 토지등 소재. 근데 토지등 소재가 단독으로 사업이 가능한 게 뭐밖에 없더라고요? 재개발밖에 없더라. 몇 명 미만? 20명 미만. 자, 다시 한번 내봅시다. 여기서 외워가시면 돼요. 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사업의 특징, 개선 재개발 재건축의 특징,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등 소유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 시행 방식,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업 시행자. 요 부분들이 각 사업별로 어떻게 다른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구분된 상태에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야지 정리가 되지.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자, 다시 합니다. 자,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크게 나누면 두 개로 나누죠. 누가고? 공공하고 민간. 천천히 생각하셔야 돼요.
공공 부분의 사업 시행자는, 그죠? 정비사업의 특성상 국가가 나온다든지 그러진 않더라고. 공공기관 이런 거 안 나오더라고요. 누구밖에 없어요? 시장군수하고 지정받은 주공 등하고 밖에 없어요. 민간에는 누가 나오고 조합하고 토지등 소유자밖에 없더라고. 그런데 정비사업의 세 가지 개선, 재개발, 재건축이 있으면 개선사업은 사업의 주도권을 누가 지고 있더라? 공공이 지고 있더라. 꼬로 개선사업은 사업을 누가 하냐면 시장군수가 직접 하든지 시장군수로부터 지정받은 누가 하더라? 주택공사가 하더라. 근데 너 마음대로 아무리 공공이라고 해서 너 마음대로 사업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토지등 소유자 얼마? 3분의 2. 세입자 세대수 얼마요?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이란 말입니다. 세입자 과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인데 세입자 과반 동의는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생략할 수도 있다. 자, 어떤 경우에니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때 작을 때 크다 작다 기준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2분의 1 이하면 동의를 생략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무슨 방식에서는요? 그렇지, 셀프 방식에서. 세 번째 무슨 방식? 그렇죠, 환지 방식. 무슨 환지이기 때문에? 입체 환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요? 관리 처분 계획.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가 충분하면 임대주택이 충분히 건설되어 있죠. 그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나머지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을 누가 합니까? 민간이 하죠. 민간이 누군데요? 조합하고 토지등 소유자죠. 근데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업이 가능한 건 하나밖에 없는데 재개발 몇 명 미만일 때 20명 미만일 때는 야들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 했습니다. 잘하시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볼게요, 이제. 외운 거 가지고 가면 돼요. 자, 개선사업부터 다시 볼게요. 개선사업은, 자, 2번부터 보세요. 양가로 2번. 개선사업은 정비계획을 공람 공고를 현재 정비 예정구역 안에서 토지 또는 건물 또는 지상권, 자, 토지 등 소유자죠. 얼마? 3분의 1. 세입자 얼마?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그죠? 다음 하나 해당자를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자, 근데 무슨 방식에서냐니까 스스로 방식이죠. 스스로 방식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세입자 과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인데 세입자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다만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세입자 동의를 막을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자, 첫 번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때 작을 때 2분의 1 이하일 때. 두 번째, 무슨 방식으로 할 때는요? 셀프 방식으로 할 때, 스스로 주택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할 때는 생략할 수 있죠. 또 무슨 방식? 환지 방식에서는 생략할 수 있죠. 일단 무슨 방식? 관리 처분계에 따라서 할 때도 생략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가 충분하면 임대주택이 충분히 건설되어 있으면 생략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끝. 다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사업을 누가 하더라? 민간이 하더라. 민간이 누군데요? 조합하고 토지등 소유자죠.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더라? 재개발. 몇 명 미만일 때? 20명 미만일 때, 그때는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업 시행자 파트하고 사업 시행 방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엄청나게 헷갈리거든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딱 정리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나갈게요. 하나만 더 나가면, 요 사업 시행자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뭐를 끄집어낼 수 있냐면요. 사업 시행자를 가지고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 시행자가 달라지면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기가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크게 나누면 공공하고 민간으로 나눠지죠. 그죠? 공공 부분에 누가 있다고 했어요? 시장군수나 주공 등이 있습니다. 민간에는 누가 있냐면 조합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있거든요.
근데 사업 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공자입니다.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기가 달라지는데, 공공이 만약에 사업 시행자죠, 그죠? 얘들이 사업 시행자가 돼버리면 시공자는 얘들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고시가 되고 나서 그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합은 언제 시공자를 선정하냐면요.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얘들은 원래 사업 시행자가 토지동 소유자는 원래 사업 시행자거든요. 토지를 가지고 있으니 그죠? 얘들은 언제 하는데니까 사업을 할 때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후에 합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공자 선정 시기가 다 달라져요. 시행자하고 이름 시공자 차이 나시죠? 그죠? 그래서 시공자 선정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보고 있는 교재 몇 페이지를 가시면 나오냐면, 297을 가보실래요? 297. 이거는 체크 마시면 됩니다. 처음 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완전 숙지가 안 됐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하시면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를 알고 있으면 시공자 선정시기를 쉽게 뽑아냅니다. 297을 한번 가보실래요? 그러면 시공자 선정 시기가 나와요. 자, 볼까? 대행자 됐고. 시공자 선정 넣어줘. 자, 297. 조합이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 시공자 선정과 합동 설명회라고 나올 겁니다. 조합을 언제 한다고요?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 설립 인가 돼야 됩니다. 총회에서 경쟁입찰이 유찰되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만다, 선정한다. 다만 조합원이 몇 명 이하랍니까? 100명 이하예요. 100명 이하.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경쟁입찰해야 돼요. 시공자 선정할 때는. 언제요? 조합 설립인가 후에. 근데 조합원이 몇 명 이하야? 100명 이하죠. 여러분 조합원이 100명 이하면 경쟁입찰이 될까 안 될까? 조합원이 100명 이하야. 그죠? 자, 그러면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경쟁입찰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왜냐면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시공자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수주 1등이 어딘지 아십니까? 작년에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수주 1등, 시공자 1등이, 네? 현대입니다, 현대. 이게 매년 바뀌거든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GS가 1등이었거든요. GS가 1등인데, 지금 올해는 현대. 그러니까 메이저급들이 있어요, 메이저.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시공자는요,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이 끝이 나고 나서 지어진 아파트 명칭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5대 메이저들이 다 아는데,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현대, 그 다음 두 번째, GS, 그 다음에 삼성, 그죠? 그 다음에 롯데, 그죠? 그 다음에 대우, 그죠? 이런 데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끝이 나고 나면 지어진 아파트 명칭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규모가 좀 커요. 그러면 아파트 브랜드를 어떻게 다느냐가 굉장히 또 가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근데 조합원이 몇 명 이하야? 100명 이하야. 100명 이하인데, 자, 조합원들이 모였어요. 조합원이 총 90명인데, 야, 우리 레미안 할래? GS 할까? 그래가지고 막 이제 서로 막 회의를 했어. 그래서 야, 레미안, GS? 모르겠다. 한번 경쟁입찰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5대 메이저한테 이제 입찰서를 보냈어. 우리 재개발할 거니까, 그죠? 1월 5일 날, 그죠? 1월 5일 날 우리가 경쟁입찰 할 거니까 니네들 온나? 라고 했거든요. 온다, 안 온다? 아무도 안 옵니다. 몇 세대 이야기 때문에. 100개 이하라서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는 경쟁입찰 해봐야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하면? 100명이 하면.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작년에 신설된 건데 이거는 상식입니다. 그냥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나 등록 사업자가 토지등 소유자에게 시공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합동 설명회를 몇 번 이상 개최하면 돼요? 2번 이상 개최하면 됩니다. 설명회 개최라 이 말이죠.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가래 이번에 보니까 누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토지등 소유자가. 토지등 소유자가 하니까 뭐야? 재개발이죠. 시공자 선정 시기. 언제 한다고요?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나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나 주택공사가 사업을 할 때입니다. 시장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하거나 주공이나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 언제 한다고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에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하면 된다. 선정을 하면 된다. 이런 거죠. 언제 한다고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조합은요? 조합 설립 인가 후. 그 다음에 토지등 소유자가 할 때는 원래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입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나서. 선정하는 방법.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관리처분 방식으로 선정하는 개선사업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주민대표인 내지나 토지등 소유자 전체가 시공사를 맡을 수 있다? 추천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를 뭐 한다고요? 추천하고 추천 받았죠. 그러면 추천받은 사람을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가 시공자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선사업에서. 그러니까 시장군수나 주택공사가 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지금 반영이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시공사를 맡을 수 있다. 추천할 수 있어요. 추천. 야, 우리 레미안으로 좀 해줘. 우리 GS로 해줘. 자이로 해줘. 라고 추천할 수 있고, 이때 추천했죠. 그러면 추천받은 사람을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는 뭐. 그러고 요 밑에 요것도 중요하죠. 시공사고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요, 무슨 공사를 포함해야 된다? 철거 공사를 포함해야 됩니다. 시공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 건물 철거 공사를 뭐 한다? 포함시켜야 한다. 되겠죠. 이게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옛날에는 뭐 따로, 시공 따로, 그 다음에 뭐 따로, 철거 따로, 따로따로 돼 있어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시공사들은 철거에 개입을 한다, 안 한다? 안 했죠. 안 했죠. 그러니까 철거하다가 뭐가 발생하냐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시공사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법적 책임을 안 집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철거업체들은 통상적으로 규모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죠. 그래서 이 철거공사와 관련 철거할 때 이와 같은 우리가 재산상의 피해 내지는 신체적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시공사들이 빠져나가는 길을 마련해주는 어떤 안 좋은 장치가 있더라. 별로 안 좋더라. 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무슨 공사할 때 시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무슨 공사를 포함하게 한다? 철거공사를 포함하게 해가지고 철거 단계에서 만약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죠. 사고가 생겼죠.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3, 4년 전인가 저 광주에서 재건축 철거하다가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그때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죠. 기억 안 납니까? 건물이 서 있다가 철거하다가요. 건물이 도로 앞으로 그대로 엎어졌다니까요. 그래 그때 사과를 누가 했냐면 그 아파트가 아이파크입니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사과하고 현대산업개발이 그 이후에 아마 재건축 시공권을 갖다 3년인가 아마 자격 정지를 먹었는가 아마 그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기억 안 나나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요 철공사 포함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를 가지고 여러분들 시공자까지 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갖다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정비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이거는 시험의 출제 여부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정비사업에서는
이걸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하는 등등의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 일단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무직으로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이게 숙지가 되죠? 그러면 이제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서 다음 달 수업을 할 때, 그때 나머지 조합이라든지 나머지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보겠습니다. 좀 쉴까요? 예, 쉬었다가 주택법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